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면서 어떻게 다른 내일을 기대할 수 있을까? 자신이 되어버린 습관을 깰 때 비로소 새로운 나, 새로운 미래, 새로운 운명을 창조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아무리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다짐을 해도 늘 똑같은 삶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면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관찰해 보세요. 늘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늘 먹던 대로 식사를 하고 비슷한 옷을 입고 같은 길을 걷고 어제와 같은 일을 하고 이처럼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생각을 반복하면 그것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나의 몸을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가 운전이 익숙해지면 엑셀을 밟을지 브레이크를 밟을지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운전이 가능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의 95%가 무의식적인 프로그램, 기억된 행동, 습관적인 감정 반응에서 온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을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지금과 다른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무의식적인 프로그램, 무의식적인 패턴에 변화를 줘야 합니다. 새로운 내가 되려면 생각뿐 아니라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결국 나라는 사람으로 설명할 수 있는 습관들을 깨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면서 달라진 내일을 꿈꾸지 말라는 아인슈타인의 말과 같은 맥락이죠. 오늘은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이 습관에서 벗어나는 법을 알려주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세계적인 뇌과학자 조 디스펜자의 브레이킹, 당신이라는 습관을 깨라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어떻게 창조할 수 있는지를 양자물리학과 신경과학 등 최신의 과학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을, 오늘과 다른 내일을 만들려면 새로운 생각과 감정의 패턴을 만드는 방법을 연습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내가 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디스펜자의 브레이킹, 당신이라는 습관을 깨라.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현실을 보는 관점을 깨지 않는다면 삶의 모든 변화는 그저 일시적이고 우연한 것으로 남게 될 것이다. 원하는 결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이 실제이고 진실인지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마음을 열 필요가 있다. 양자 물리학자들은 원자를 구성하는 매우 작은 입자들을 관찰할 경우 관찰하는 사람이 에너지와 물질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양자 실험은 전자들이 무한한 가능성 혹은 확률로서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 안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그러나 관찰자가 어떤 한 전자의 위치에 주의를 집중할 때에만 그 전자가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관찰할 때까지 입자는 현실에 나타날 수 없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관찰자 효과라고 부른다. 이런 발견으로 인해 마음과 물질은 더 이상 서로 분리되었다고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주관적인 마음이 객관적인 물질 세계에 측정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마음과 물질은 본질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다. 깊이 생각해보라.
물질 우주의 모든 것은 전자와 같은 아원자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본래 이러한 입자들은 순수한 가능성으로 존재할 때에는, 즉 관찰되지 않는 동안에는 파동 상태로 있다. 관찰될 때까지 그것들은 모든 것이면서 동시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또 모든 곳에 있으면서 동시에 아무 데에도 없다. 따라서 물리적 현실의 모든 것은 순수한 가능성으로 존재한다. 어떤 것이든 자신이 바라는 미래를 상상한다면 그 현실은 이미 양자장 속에서 가능성으로 존재하면서 당신에게 관찰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만약 마음이 전자의 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 마음은 어떤 가능성의 출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양자장 안에 건강하고 부유하고 행복한 당신의 현실도 들어있고 당신이 생각하는 온갖 이상적인 자질이나 능력도 들어있다는 말이다. 의도적으로 집중하고 새로운 지식을 성실하게 적용하며 날마다 되풀이해서 노력한다면 관찰자로서 자신의 마음을 사용해 양자 입자들을 붕괴시키고 수많은 아원자의 확률 파동을 체계화해서 경험이라 불리는 자신이 바라는 물리적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 무한한 가능성의 에너지는 당신의 마음의 인식에 의해 형성된다. 만약 모든 물질이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면 의식과 에너지 혹은 마음과 물질은 하나라고 할 만큼 아주 밀접히 관련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마음과 물질은 완전하게 얽혀 있다고 할 수 있다. 의식은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이유는 의식이 에너지이고 에너지가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물질에 영향을 끼칠 만큼 충분히 강력하다. 우리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이자 의식적인 물질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의도적으로 운명에 영향을 주는 관찰 기술을 습득한다면 우리는 자신이 바라는 바가 이미 실현된 모습을 보고 그 이상적인 삶을 향해 잘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주로 생각과 느낌을 사용하여 양자장과 의사소통한다. 우리의 생각은 에너지 그 자체이다. 생각은 우리가 양자장으로 신호를 보낼 때 사용하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이다. 우주 안의 모든 잠재력은 사실상 전자기장을 갖는 에너지이고 확률의 파동이다. 우리의 생각과 느낌도 예외가 아니다. 나는 생각을 양자장 안의 전하로, 느낌을 자아로 보는 것이 유용한 모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들이 양자장 안으로 정기적 신호를 보낸다. 우리가 자기적으로 만들어내는 느낌은 사건을 끌어당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과 느끼는 방식 두 가지가 함께 존재 상태를 만들어내는데 그 상태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의 모든 원자들에 영향을 주는 전자기 신호를 발생시킨다. 이것은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한다. 내가 매일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널리 내보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늘 하는 일상적인 생각과 느낌이 그 똑같은 존재 상태를 지속시킨다. 그 상태는 똑같은 행동을 유발하고 똑같은 현실을 창조한다. 현실의 어떤 면을 바꾸고 싶다면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해야 한다. 즉 경험에 대한 반응이 바뀌어야 한다. 새로운 누군가가 되어야 한다. 새로운 마음 상태를 만들어내야 한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과를 관찰해야 한다.
양자 물리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관찰자로서 다른 존재 상태를 창조해야 하고 새로운 전자기 서명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양자장 내 잠재적 현실과 연결될 수 있다. 나의 존재 상태 또는 내가 내보내는 신호와 양자장 내의 전자기적 잠재성이 연결되면 내가 그 잠재적 현실로 이끌리거나 그것이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삶이 부정적인 결과들을 끝없이 만드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좌절감을 느낀다. 하지만 당신이 전자기 서명을 변화시키지 않고 예전 모습 그대로 있는 한 새로운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인생을 바꾸려면 에너지를 변화시켜야 한다. 마음과 감정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새로운 결과를 원한다면 지금 나의 모습을 버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나를 다시 창조해야 한다. 만약 당신의 의도와 바람이 지속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당신도 일관성 없는 메시지를 보냈을 확률이 크다. 당신은 부자가 되기를 원해 그에 대해 생각할지 모르지만 만약 자신이 가난하다고 느끼면 경제적 풍요를 끌어당길 수 없다. 왜 그럴까? 생각은 뇌의 언어이고 느낌은 몸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면서 동시에 저런 방식으로 느끼고 있다. 마음과 몸이 반대로 움직일 때 양자장은 결코 일관되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마음과 몸이 함께 작동할 때, 생각과 느낌이 정렬될 때, 새로운 존재 상태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방송파에 일관성 있는 신호를 담아 내보내게 된다.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끌어당긴 결과들이 나를 놀라게 해야 한다. 새로운 창조물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어야 한다. 내가 늘 보아오던 익숙한 현실의 꿈에서 깨어나도록 해야 한다. 왜 그런 놀라움이 필요할까? 만약 어떤 사건을 예측할 수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판에 박힌 자동적인 일이며 이전에 내가 수없이 경험해봤던 것이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똑같은 익숙한 결과만을 만들어낼 것이다. 어떻게 결과가 나타날지 통제하려 한다면 당신은 뉴턴주의자가 된 것이다. 뉴턴의 고전 물리학은 일어날 사건을 예측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전부 원인과 결과에 관한 것이다. 뉴턴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외부 환경이 내면 환경,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원인과 결과이다. 그 대신 먼저 나의 내면 환경을 바꿔보라. 그리고 나의 노력에 따라 외부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라. 미지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해보라. 예상치 못한 일이 당신에게 도움되는 쪽으로 나타날 때 당신은 뜻밖의 기쁨을 맛볼 것이다. 이제 막 당신은 자기 삶의 창조자가 되었다. 원인과 결과에서 결과를 창조하기 쪽으로 옮겨갔다.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 분명한 의도를 가져라. 하지만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은 양자장에 맡겨라. 그것이 나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에게 딱 맞는 방법으로 만들어내도록 하라. 예기치 못한 것을 기대하라. 바라는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내맡기고 믿고 흘려보내라. 이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미래가 일어나길 바라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생각과 느낌을 정렬시키되 그러한 결과를 얻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양자장에 내맡기라고 이야기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도약이다. 단조롭고 뻔한 결과로 가득한 인생을 버리고 새로운 경험과 놀라운 일들로 가득한 즐거운 인생을 살려면 믿음의 도약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믿음의 도약이 필요하다. 당신은 주로 어떤 상황에서 감사함을 느끼는가? 당신은 우리 가족과 좋은 집, 친구들, 그리고 직업에 감사한다고 대답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것들은 당신의 삶에 이미 존재하는 것들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미 일어났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무언가에 대해 감사한다. 우리는 즐거움에는 이유가 필요하고 감사함을 느끼려면 동기가 필요하고 사랑을 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필요하다는 믿음에 길들여져 왔다. 그것은 외부 현실에 의지해 내적인 느낌을 바꾸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뉴턴 모델이다. 새로운 현실 모델은 감각으로 물리적 증거를 경험하기 전에 양자적 창조자인 내가 내 안에 무언가를 바꾸라고 요구한다. 당신은 원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감사하고 당신이 바라는 일과 관련해 고양된 감정을 느낄 수 있는가? 이러한 현실을 아주 완벽하게 상상해서 지금 그 미래의 삶 속에 존재할 수 있는가? 양자장 안에 잠재성으로 존재하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어떤 것에 감사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원인과 결과에서 결과를 창조하기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감사의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은 어떤 일이 이미 발생하고 있는 양자장으로 신호를 보낸다. 감사는 지적인 사고과정 이상의 것이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바로 이 순간에 그것이 현실에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야 한다. 오직 느낌만을 이해하는 나의 몸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미래 경험에 감정적 몫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해야 한다. 우리 몸이 우주와 같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몸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물질 우주를 구성하는 99.9999%의 형체 없는 에너지라는 사실과 맞닥뜨릴 때 사람들은 알 수 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자리를 뜨거나 하나의 통합원리가 모든 물리적 현실에 스며 있다는 이 관념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물리적 현실의 0.00001%에 불과한 부분에만 온 관심을 쏟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우리는 뭔가를 놓치고 있다. 만약 우주가 정보를 실어나르는 에너지 파동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힘이 우리의 물리적 구조와 기능을 만들어낸다면 양자장은 보이지 않는 지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가 모든 물리적 현실의 기반이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지성은 스스로를 물질로 조직해왔다. 우리는 의식의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았다. 하나는 양자장의 객관적인 의식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를 인식하는 개인의 주관적인 의식이다. 이런 의식의 특성을 그대로 따라할 때 우리는 창조자가 될 수 있다. 이 사랑의 지성과 공명을 느낄 때 우리는 그것처럼 사랑 넘치는 지성이 된다. 이 우주지성은 주관적인 마음이 양자장에 보내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에 일치하는 사건, 즉 에너지 반응을 만들어낸다. 우리의 의지와 마음이 양자장의 그것과 일치할 때, 또 삶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삶에 대한 양자장의 사랑과 일치할 때 우리는 이 우주의식을 그대로 재현하게 된다. 우리는 과거를 초월하고 현재를 치유하며 미래의 문을 여는 고양된 힘이 된다.
당신이 과거에 그토록 변하려고 노력했어도 잘 안 되었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당신의 사고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신은 항상 외부의 상황이 바뀌어야 한다고 믿었을 것이다. 맡은 일이 이렇게 많지 않다면 군사를 뺄 수 있을 텐데, 그러면 행복할 텐데, 라는 식으로 말이다. 우리는 모두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해왔다. 만약 이랬다면 정말 그렇게 했을 거야. 이것이 바로 원인과 결과의 사고방식이다. 시공간의 경계 밖에서 당신의 마음, 생각, 느낌, 그리고 존재 방식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 시간에 앞서 변할 수 있고 내면의 변화가 외부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본다면? 이것은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나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그리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마음을 바꾸는 것이, 그리고 그 결과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통찰력을 얻는 것이 단순히 내가 되어버린 습관을 깨기만 하면 되는 문제라는 깨달음이었다. 나의 감각을 극복할 때, 내가 결코 과거의 사슬에 매여 있지 않다는 걸 알 때 불가능한 일이란 없다. 모든 존재의 생명을 불어넣는 우주지성은 당신을 놀라게 하고 또 기쁘게 할 것이다. 우주지성이 바라는 것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에 다가갈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이다. 마음을 바꿀 때 삶이 바뀐다. 내 딸은 20대로 현재 대학에서 미술을 공부한다. 어느 봄날 나는 다가올 여름방학에 무슨 일이 펼쳐지면 좋겠는지 딸에게 물었다. 아이는 원하는 것을 많이 적어놓은 목록을 갖고 있었다. 방학 기간에 집에 와 있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다른 대학생과는 달리 내 딸은 이탈리아에 가서 일도 하고 새로운 것도 경험하고 적어도 6개 정도의 도시들을 여행하며 한 주는 친구가 있는 플로렌스에서 보내고 싶어 했다. 그리고 방학의 첫 6주 동안 일을 해서 돈을 모으면 나머지 기간은 집에서 보내길 원했다. 나는 딸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라고 하면서 우주지성이 딸아이가 꿈꾸는 여름을 실현시켜 줄 것임을 상기시켰다. 아이가 원하는 무엇에 집중하면 위대한 의식은 그것을 어떻게 현실화시킬지 궁리할 것이다. 내 딸은 실제 경험하기 전에 미리 생각하고 느끼는 법을 연습해왔다. 그래서 나는 딸에게 단지 여름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어떤 곳들을 가게 될지에 대한 명확한 의도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경험하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또한 매일 느껴보라고 했다. 나는 딸에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는 것 같고 뇌의 시냅스가 그 정보를 현실인 양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분명하고 생생하게 그 장면을 그려보라고 말했다. 만약 딸아이가 이탈리아에 간다는 꿈을 꾸는 기숙사생으로만 계속 존재했다면 여전히 똑같은 현실을 사는 똑같은 사람으로 남았을 것이다. 아직 3월이었는데도 딸아이는 여름의 절반을 이탈리아에서 보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문제 없어요. 딸이 말했다. 딸아이는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고 싶었을 때와 원하는 대로 실컷 쇼핑을 하고 싶었을 때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다. 아이는 이 두 가지를 다 멋지게 해냈었다. 나는 딸에게 다시 한번 말했다. 마음속으로 이런 경험을 상상하고 나서 일어날 때는 처음과 똑같은 사람으로 일어나면 안 돼. 마치 내 인생에서 최고로 멋진 여름을 막 보내고 난 것처럼 자리에서 일어나야 해. 알겠어요. 딸이 대답했다. 아이는 매일 새로운 존재 상태로 변해야 한다는 내 말을 이해했다.
그리고 매번 정신적 창조 과정을 마친 후에는 원하는 경험이 이미 실현되었을 때 느끼는 감사의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딸이 몇 주 후에 전화를 했다. 아빠, 학교에서 이탈리아의 미술사 여름학기 강의를 개설한대요. 강의료는 제가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총 비용이 $7,000에서 $4,000로 낮아졌어요. 혹시 그 돈을 좀 보태줄 수 있어요? 나는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인색한 부모는 아니었지만 딸아이의 상황이 그 애가 애초에 세운 목표에 아직은 도달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는 양자장이 그 일을 하도록 허용하는 대신 스스로 이 가능한 운명의 결과를 끌어내려 애쓰고 있었다. 나는 딸에게 그 경험 속에 푹 빠질 때까지 진짜로 이탈리아 여행 속으로 들어가 이탈리아어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꿈을 꾸라고 조언했다. 몇 주가 지나 딸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을 때 아이의 흥분된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딸은 도서관에서 미술사 교수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점점 이탈리아어로 그것도 유창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했다. 그 순간 교수가 말을 했단다. 방금 기억이 났는데 내 동료 한 사람이 이번 여름에 이탈리아에서 공부할 미국 학생들에게 초급 이탈리아어를 가르칠 사람을 찾고 있어. 물론 내 딸이 고용되었다. 딸아이는 강의료를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6주 동안 이탈리아의 6개 도시에 머무르게 되었고 마지막 한 주는 플로렌스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리고 여름방학의 나머지 절반은 집에서 보낼 수 있었다. 내 딸은 꿈꾸던 일자리와 여름방학 계획을 모두 실현시켰다. 이것은 인터넷을 검색하고 교수를 따라다니는 등 불굴의 의지로 기회를 찾아낸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 내 딸은 원인과 결과를 따라가는 대신 자신의 존재 상태를 변화시켜 스스로 결과를 불러일으켰다. 딸아이는 양자 법칙에 따라 살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에서 세 가지, 바로 환경, 몸, 시간에 초점을 맞춘다. 사람들은 이 세 가지에 집중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 자신이 되어버린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삶의 환경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몸에 기억된 느낌들보다 더 커져야 하며 새로운 시간선에서 살아야 한다. 변화를 원한다면 특정한 환경, 몸, 시간에 존재하는 지금의 나보다 나은 이상적인 자아상을 머릿속에 품고 있어야 한다. 역사 속의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이상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이 되어버린 습관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야기하기에 앞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계속해서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는 이런 습관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생각과 감정의 시작점인 뇌에 대한 이야기로 그 물음에 답할 수 있다. 최신 신경과학 이론은 우리의 뇌가 주변 환경을 통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반영하도록 조직되었다고 설명한다. 살아가면서 지식과 경험의 형태로 접하는 모든 정보는 뇌의 시냅스에 저장된다. 사람들과의 관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물건, 시간대를 달리하며 살았거나 다녀본 장소, 그리고 인생을 통틀어 받아들인 무수한 경험들 모두가 뇌에 저장되어 있다. 심지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반복적으로 해온 수많은 동작과 행동도 우리 뇌의 복잡한 주름에 각인되어 있다. 따라서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서 사람이나 사물과 한 개인적인 경험은 모두 말 그대로 뇌를 구성하는 뉴런에 반영된다. 특정 장소와 시간에 경험한 사람과 사물에 대한 이 모든 기억들을 통틀어 외부 환경이라 부른다. 대개 우리의 뇌는 각자의 환경, 즉 개인적인 과거의 기록이요,
살아온 삶에 대한 반영이다. 생각이 자신의 현실을 결정한다면, 그리고 똑같은 생각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매일 똑같은 현실을 창조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내면의 생각과 느낌은 외부의 삶과 정확히 일치하게 된다. 외부 현실이 내부 현실에서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신경과학은 우리가 환경 속의 어떤 것도 변화시키지 않고 단지 생각을 달리하는 것만으로 뇌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나의 행동과 태도, 믿음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우리는 머릿속 시연을 통해서 뇌 속의 회로를 나의 목적에 맞게 재조직할 수 있다. 뇌는 생각을 실제하는 것처럼 만들어 그것이 이미 물리적 현실이 된 것처럼 느끼게 한다. 우리는 외부 세계에서 어떤 실제적인 경험을 하기에 앞서 뇌를 변화시킬 수 있다. 꿈을 이룬 사람들의 뇌라는 책에서 나는 실제로 피아노를 만지지 않고 닷새 동안 매일 2시간씩 마음속으로 피아노 연습을 한 피실험자들이 어떻게 같은 기간 동안 실제 몸으로 피아노 연습을 한 사람들과 거의 동일하게 뇌의 변화를 보여주었는지 설명한 바 있다. 뇌의 영상을 찍어본 결과 모든 참가자들의 뇌에서 같은 부위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활성화되고 확장된 것이 보였다. 마음속으로 음계와 코드 연습을 한 사람들과 실제로 피아노를 치며 연습한 사람들의 뇌 회로 숫자가 거의 비슷하게 증가한 것이다. 이 연구는 2가지 중요한 점을 입증한다. 우리는 그저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뇌를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마음으로 집중할 때 뇌는 마음 내부의 세계와 외부 환경에서 일어나는 경험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생각이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개념은 오래된 습관을 새로운 습관으로 대체하고자 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음속으로만 연습하고 실제로는 피아노를 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런 학습 결과가 일어났는지 좀 더 깊이 살펴보자. 어떤 기술을 몸으로 습득하든 정신적으로 습득하든 뇌를 변화시키려면 4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는 것, 직접 지도를 받는 것, 주의를 기울이는 것, 반복하는 것이다. 학습은 시냅스 연결로 만든다. 지도는 새로운 경험을 하도록 몸을 훈련시키는데, 이때 그 새로운 경험이 뇌를 더욱 강화시킨다. 이와 더불어 주의를 기울이고 새로운 기술을 계속 반복하면 뇌는 변화한다. 실제로 피아노를 치며 연습한 참가자들은 이 공식에 따라 새로운 뇌의 회로를 만들었다. 마음속으로 연습한 참가자들도 학습 과정에서 몸을 직접 쓰지 않았을 뿐 이 공식을 따랐다. 그들은 자신이 피아노를 연주하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상상했다. 이 피실험자들이 마음속으로 반복 연습한 후에 그들의 뇌가 실제로 피아노를 치며 연습한 참가자들과 동일한 신경학적 변화를 보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것은 뇌의 새로운 신경망이 구축되어 실제로 피아노를 연습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피아노를 실제로 연주하기 전에 그들의 뇌가 먼저 그 미래에 존재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이처럼 마음속의 상상에 몰입하면 할수록 뇌는 그 일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아도 마치 경험한 것처럼 자신의 연결 상태를 바꾼다. 우리가 환경에 관계없이 마음을 변화시키고 흔들림 없이 이상에 집중할 때 뇌는 환경을 앞서게 된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된 습관을 깨는 중요한 도구, 머릿속 시연이다. 만약 우리가 어떤 한 가지만 반복해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생각이 경험이 되는 순간을 맞게 된다. 이때 신경 하드웨어는 생각을 경험으로 반영하기 위해 다시 연결된다.
이 순간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 뇌를 변화시키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순간이다. 뇌와 몸 사이에는 순간순간 일종의 동시성이 발생한다. 생각하는 대로 느끼기 시작하면 느끼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뇌는 몸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뇌는 몸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계속 관찰한다. 그리하여 몸으로부터 받은 화학적 피드백을 기반으로 몸의 느낌에 상응하는 화학물질을 생성해낼 생각을 더 많이 만들어낸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생각하는 대로 느끼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느끼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생각은 주로 마음과 관련되고 느낌은 몸과 관련된다. 결국 몸의 느낌이 특정한 마음 상태에서 비롯된 생각에 맞춰지면 마음과 몸은 하나가 되어 함께 작동하게 된다. 그리고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될 때 마지막으로 존재 상태가 만들어진다. 생각과 느낌, 느낌과 생각의 끊임없는 순환 과정이 존재 상태를 만들어내고 그 존재 상태가 우리의 현실에 특정한 결과를 불러온다고도 말할 수 있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그 느낌에 맞춰 또다시 똑같은 생각을 하는 일을 계속하게 되면 우리는 그 존재 상태를 기억 속에 저장한 뒤 자신은 늘 그런 사람이라고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 존재 상태가 바로 자신이라고 정의 내리게 된다는 뜻이다. 생각과 느낌이 한 덩어리가 되어버린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난 항상 게을러. 난 걱정이 많아. 난 늘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 난 자존감에 문제가 있어. 난 성질이 급하고 참을성이 없어. 난 그리 똑똑하지 못해. 이렇게 기억 속에 저장된 특정 느낌은 개인의 성격 특성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느낌이 생각의 수단이 되거나 우리가 느낌보다 더 크게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변화할 수 없다. 변화한다는 것은 자신이 느끼는 것보다 더 크게 생각한다는 뜻이다. 또한 변화한다는 것은 기억된 자아에 익숙한 느낌보다 더 크게 행동한다는 뜻이다. 심리학자들은 30대 중반쯤에 우리의 정체성이나 성격이 완전히 형성된다고 말한다. 이 말은 35세가 넘은 사람들은 잠재의식에 이미 프로그래밍된 일련의 행동, 태도, 믿음, 감정적 반응, 습관, 기술, 연상기억, 조건화된 반응, 인식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데 그 이유는 몸이 마음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행동하며 똑같은 신조를 믿고 똑같은 방식으로 현실을 인지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운전하기, 양치질하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과식하기, 미래에 대해 걱정하기, 친구를 비난하기, 삶에 대해 불평하기, 부모님을 원망하기, 자신을 믿지 않기, 불행한 채로 살기를 고집하는 등 중년에 이른 성인이 하는 행동의 약 95%가 이처럼 잠재의식에 프로그래밍된 자동 반응이다. 마음의 5%만이 의식적이며 이것이 잠재의식적 자동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나머지 95%와 맞서 싸우고 있다. 우리는 일련의 행동들을 너무나 잘 기억한 나머지 습관적으로 알아서 작동하는 몸 마음이 되었다. 몸이 어떤 생각이나 행동, 느낌을 기억해서 마음이 되는 단계에 도달할 때 우리는 그 기억이 곧 자신이 된 상태가 된다. 우리가 하는 행동의 95%가 무의식적인 프로그램, 기억된 행동, 습관적 감정 반응에서 나온다면 우리는 하루의 95%를 무의식적인 상태로 보내는 셈이다. 겉으로만 깨어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며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더 이상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삶은 습관이 된다. 우리가 깨야 할 가장 큰 습관은 우리 자신이 되어버린 습관이다. 몸이 습관적인 상태 속에 있음을 보여주는 몇 가지 예가 있다. 자주 사용하던 전화번호가 아무리 생각해도 온전히 떠오르지 않았던 경험이 있는가? 그래도 당신은 수화기를 들었고 그러자 손가락이 번호를 누르고 있다. 당신의 의식적인 생각하는 뇌는 숫자를 기억할 수 없지만 이 동작을 손가락으로 수없이 많이 한 결과 이제 몸이 더 잘 알고 기억하는 것이다. 몸은 마음을 따라야 한다. 몸이 마음이 되었다면 하인이 주인이 되었다는 뜻이다. 진짜 주인인 의식적인 마음은 잠들어 버렸다. 마음은 자기가 여전히 모든 것을 맡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기억된 감정들과 일치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은 몸이다. 의식적인 5%가 무의식적 자동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95%에 맞서면 아주 작은 생각이나 자극만으로도 자동 프로그램에 불이 켜진다. 그때 우리는 늘 똑같은 나 자신으로 되돌아간다.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삶에서 뭔가 색다른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나 자신으로 말이다. 마음이 지배권을 되찾으려고 하면 몸은 뇌에게 그 의식적인 마음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설득하라는 신호를 보낸다. 우리가 평소와 다른 것을 시도하려고 하거나 익숙한 존재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몸은 그래선 안 되는 수많은 이유를 갖다 댄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약점을 끄집어내 우리 앞에 내놓는다. 그 익숙한 느낌들을 넘어설 수 없도록 우리는 마음속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낸다. 습관이 되어버린 내부의 화학적 질서를 깨트리려고 하면 몸이 혼란에 빠지고 말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자주 굴복하고 만다. 잠재의식적 마음은 단지 우리가 작동하도록 프로그래밍 해놓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실행할 뿐이다. 그런데 컴퓨터를 쓰던 중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자동 프로그램을 실행한 적이 있지 않은가? 의식적인 마음을 이용해 몸속에 저장된 잠재의식적 자동 프로그램들을 멈추려고 하는 것은 제멋대로 돌아가는 컴퓨터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다. 아무리 멈추라고 소리쳐도 컴퓨터는 그 명령을 인식하지 못한다. 운영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설정을 바꿔놓기 전까지는 말이다. 기억 속에 저장된 감정 상태에서 벗어나 마음을 변화시키기로 결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저런 일로 자주 죄책감을 느낀다고 해보자.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든지 누군가 부당하게 화를 낸다든지 인간관계에서 뭔가 잘못되면 그게 자기 책임인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다. 그건 내 잘못이야 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생각하는 나를 상상해보라. 지속적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자동으로 죄책감을 느끼고 자책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스스로 죄의식 환경을 만드는 셈이다.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죄책감을 이루는 특정 화학물질을 생성하도록 몸에 신호를 보낸다. 이런 일이 자주 있다 보면 이제 몸의 세포들은 죄책감이라는 화학물질에 잠기게 된다. 세포들은 뇌와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항상 염탐하고 있다. 몸만한 마음 판독기는 없다. 세포들은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뇌를 올려다보며 생각한다. 위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넌 스스로 죄가 있다고 주장했어. 우리는 오랫동안 명령을 충실하게 따랐어. 반복적인 생각과 느낌을 통해 죄책감을 프로그래밍했지.
너의 그 마음을 반영하기 위해 수용체 부위까지 바꿨어. 자동으로 죄책감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화학물질을 바꾼 거야. 어떤 외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화학적 순서를 지켜왔어. 우리는 익숙한 것, 예상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원해. 이러한 몸의 속삭임을 듣고 이런 생각을 믿으며 익숙한 감정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원래 목표를 잊어버린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뇌가 몸이 말하는 것을 실제로 믿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그 자동 프로그램 속으로 예전의 자아로 돌아간다. 익숙한 느낌에 빠져있는 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 자신의 내부 환경보다 더 크게 생각할 수도 없다. 과거의 부정적인 결과와 다른 가능성을 볼 수도 없다. 생각과 느낌은 이 정도로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부가 되어버린 감정을 기억에서 지우고 몸을 새로운 마음에 재조건화하는 것이 필수이다. 감정의 화학물질이 우리의 몸을 화나 질투, 붕괴, 슬픔 등등의 존재 상태로 길들여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절망감을 느끼기 쉽다. 이러한 프로그램들, 이러한 성향들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쌓인다. 우리가 할 일은 이러한 성향들을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일이다. 성격을 변화시키려면 기억 속에 저장한 느낌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자신의 존재 상태를 변화시켜야 한다. 부정적인 감정들이 잠재의식의 작동 시스템 속에 깊숙이 박힐 수 있는 것처럼 긍정적인 감정들 역시 그렇게 될 수 있다. 오랫동안 부정적인 느낌에 빠져 있었다면 그 느낌들이 당신의 존재 상태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잠재의식적으로 행복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당신의 몸은 부정적인 상태로 길들여졌다. 몸은 의식적인 마음이 행복해지는 법을 아는 것보다 불행해지는 법을 더 잘 알고 있다. 어떻게 부정적이 되는지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은 그저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만 알면 된다. 그렇다면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이 어떻게 이런 잠재의식적인 몸, 마음의 태도를 지배할 수 있을까? 어떤 이들은 긍정적인 생각이 그 해답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긍정적인 생각 그 자체만으로는 절대 효과가 없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여전히 삶을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다면 소용이 없다. 그들은 생각으로 마음속의 느낌을 억누르는 분열된 상태에 있다. 의식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반대 상태에 있는 것이다. 마음과 몸이 대립하면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미래의 어떤 사건을 머릿속 시연을 통해 반복해서 경험하면 그 사건이 실제로 펼쳐지기 전에 그것이 어떤 기분일지 느끼게 된다.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함으로써 뇌 속 회로를 변화시키고 그것이 주는 감정을 미리 받아들일 때 우리는 몸을 유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양자장 속에 이미 존재하는 모든 잠재성 중 하나를 선택하라.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기 전에 그 미래의 사건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여라. 몸을 새로운 마음에 감정적으로 길들이고 새로운 유전자에 새로운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라. 그러면 원하는 잠재적 현실이 실제로 나타나기 전에 뇌와 몸이 물리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우리가 생각으로 뇌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몸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어떤 활동을 마음속으로 연습하는 간단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 말 그대로 어떻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이런 일이 가능한지 예를 하나 들어보자.
1992년에 발간된 신경생리학 저널에 다음과 같이 참여자들을 세 집단으로 나누어 진행한 실험이 소개되었다. 첫 번째 집단은 4주 동안 한 번에 1시간씩 매주 5회에 걸쳐 왼손의 손가락 하나를 수축하고 이완하는 연습을 했다. 두 번째 집단은 첫 번째 집단과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연습을 하되 실제로 손가락 근육을 움직이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연습을 했다. 대조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실제 손가락을 움직이지도 않고 머릿속 시연도 하지 않았다.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첫 번째 집단의 손가락 힘을 대조 집단의 손가락 힘과 비교했다. 다들 예상했겠지만 실제로 손가락 연습을 한 집단이 대조 집단보다 30% 정도 손가락 힘이 더 세졌다. 반복적으로 근육 운동을 하면 근력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마음속으로만 연습한 집단의 손가락 힘이 22%나 증가했다는 점이다. 마음이 몸에 물리적 효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것은 몸이 실제의 물리적인 경험 없이도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단지 생각이나 정신적 노력만으로 몸이 물리적 생물학적으로 변한다면 양자적 관점에서 볼 때 그 사건은 이미 현실에서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그 사건을 물리적으로 이미 경험한 것처럼 뇌의 하드웨어가 업그레이드되고 몸이 유전적 생물학적으로 변한다면, 즉 실제로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뇌와 몸이 변화한다면 그 사건은 의식의 양자 세계와 물리적 현실 세계에서 모두 일어난 것이다. 어떤 미래 현실을 마음속으로 잘 연습해서 뇌가 마치 그 현실을 이미 경험한 것처럼 변할 때, 그리고 새로운 의도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몸에 그 경험이 반영될 때, 이때가 바로 그 사건이 우리를 찾아내는 순간이다. 그 순간은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우리는 자꾸만 그 경험을 하고 싶어질 것이다. 브레이킹, 당신이라는 습관을 깨라 읽어드렸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운명의 희생자가 아닌 운명의 창조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